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 기술 투자 이제 만우절 때,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게 있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가상화폐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주변에서도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도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코인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거기서 주식 시장을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많은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진짜로 이제 투자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일단 댓글 내용을 좀 보면은 우물안 개구리, 네, 가짜 뉴스 비트코인으로 올랐고 투자자들은 반응이 둔감해서 반응이 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뭐 더 올랐다는 등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 만우절이 나왔던 시점이 이때였죠. 4월 2일 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서 그 거의 종가 기준, 그 급등 나온 종가 기준으로 이제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코인도 지금 현재 오늘장에서는 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장에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실제로 코인 같은 경우도 오늘장 이제 오늘 기준으로서는 좀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는 모습,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요번에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크게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호재라 생각하면은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단발성이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기 마련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좀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다라는 거. 일단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뉴스로 이제 만우절 뉴스로 시작된 거라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실체가 없는 수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이 지금 비트코인을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요번에 나온 급등은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아는 지인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분과 통화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있지만은 해외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화폐 가치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코인 쪽 수급이 돌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코인들을 이제 화폐 가치로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화폐 가치로 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실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코인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원화를 투자를 해서 이제 원화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냥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좀 그 미래적인 부분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나온 상승은 그냥 단순히 이런 단발성인 상승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보면은 예상외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이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코인은 올라가는데 지금 관련주는 안 올라간다라는 거는 두 가지겠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매도뷰를 보고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코인은 안 빠져요. 코인 안 빠지다 보니까 여기 더 가는 거 아니야? 해서 매수 비율을 보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 매수세와 매도세의 싸움이 지금 여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런 흐름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리면은 여기서 상승률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은 뭐 사면 그만 아니면 말고거든요.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계속 오르면은 그때 가서 사도 내가 나중에 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시간적으로 나의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황인데,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반대 개념이 되겠죠. 이제 오르길 바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매수하는 주체가 아니라 매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매도 주체가 다 위에서 팔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도 부담이 되니까 파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만우절 급등 이후에 지금 그 다음날에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는데, 이 거래량 다음날 더 많이 터진 걸 보면은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달렸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만우절 때 들어오고 그 이후에 팔고 나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이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에서 수급 주체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뀐 이 구간에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뒤늦게 들어간 사람들, 지금 이 가격대에 들어가서 앞으로 코인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여기서 코인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투자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 부분도 있고, 만약에 코인이 오른다고 한들 이 주가가 또 안 오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코인이 오른다고 해서 주가가 꼭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코인이 올라야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시장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요 정도 가지고 오른 것 같고 뭐 더 올랐는데요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런 걸 또 설명드리는 것도 웃긴 것 같고, 네. 참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성인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교육을 마치고 성인으로 나와서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 없거든요. 전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뭐 배우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닌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나오면은 완전 어린아이 수준의 그런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뭐 이제 좀 그 타고난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타고나신 분들이 가끔 몇몇 있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은 좀 상당히 대화 자체가 안 통한다는 거. 왜냐면은 이걸 과거에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을 때 2,700만 원까지 올랐나요? 그때까지 올랐을 때 이제 굉장히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 미래 수익률이다라고 해서 맹신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도 듣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수익률이 있으니까, 과거 급등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맹신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이제 이런 구간들인데, 이제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습성이 그래요. 과거 우리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주봉으로 돌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과거 2008년도, 2009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때 대세 상승이 나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펀드 열풍 불면서 그냥 펀드 투자하면은 무조건 돈 버는 거고, 그리고 이때 1등 신랑감이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증권은 돈 많이 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뒤늦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엔 여기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만 많이 물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요거 다 두드려 맞는 거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는 눈앞의 흐름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내다가서 그런 앞으로의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매수 수급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들어가신 지켜볼 사람들은 얼마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장기적으로 보는 그 자체는 이런 상승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싼 가격에 들어갈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난 어차피 시간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안 사도 그냥 기다리면 싼 가격 언젠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회 줄 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속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고 한들 노릴 수 있는 수익보다는 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내 주관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 의견 드려봤고요. 그래서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아래 링크 보시면은 이제 카톡방 링크가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그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특징주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들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 카톡방으로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